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4회째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수익가격 활용법 2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익가격 활용법 내용 다들 이해 좀 하셨나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수익가격 활용법이 좀 중요해서 두 번에 걸쳐 다시 찍는데요. 수익가격 활용법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로 매매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리나 이런 영향을 가지고 이런 영향이 다 수익형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다. 그런데 은행 이자 플러스 3%를 가지고 매매가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지방의 오피스텔이 4.5% 수익률이 나는 것과 은행 금리가 1.5% 했을 때 서울에 오피스텔 4.5%가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서울을 선택을 하겠죠. 그 이유는 뭐냐? 공실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거고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서울을 선택하겠죠. 오늘 지방도 같은 4.5로 보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기준을 갖다 나눠드리려고 오늘 수익형 부동산 수익가격 활용법 2탄을 준비를 했고요. 그 2탄의 기준을 이건 서점에 책에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본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1층 상가와 그리고 2층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3층 상가 및 오피스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거의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공실 위험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층 상가 최근에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약간 공실 위험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그만큼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지역상권 확장 가능성 이런 걸 감안을 해서 3에서 4.5%까지도 판단을 해요. 왜 3에서 4.5%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남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홍대 상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상권들에 가보시면은 1층 상가 수익률이 매매가 대비 2.5%도 쉽지 않아요. 왜냐? 거기는 한정된 지역에 서로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은 제한적이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대역이나 강남역의 코너 자리에 여러분들이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가도 그 물건을 사기는 어려워요. 왜? 물건을 안 팔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수익률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2%안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더 이상 확정 가능성이 없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같은 가격, 같은 수익률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런 데들은 한 4.5%까지 해서 매매가를 산정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5천에 250만 원 갖다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쳐볼게요. 5천에 250만 원이면 근데 여기가 한 중급 정도 그래서 약간의 미래성도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가 1500세대 이상인 그런 단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이걸 나누기 4%하고 보증금 5천을 더하면 8억 원의 매매가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가격에 대비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매매 산정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1층 상가 안에서도 코너 자리에 있다든가 이러면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수익률을 좀 낮춰서 매매 판정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내부 상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또 2층 상가 이상의 수익률로 매매 판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그만큼 매매가 수익률이 낮으면은 그 지역이 높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매 판정을 할 때 상가는 참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층 상가는 좀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4%,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4.5%, 지금 현재 수익률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지방은 5.5%까지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는데요. 향후 매매가 인상이나 임대료 인상 가능성들이 좀 고려해가지고 이 수익률을 차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50만 원 월세를 받는다 했을 때 서울이나 경기 쪽이 좀 노래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4.5%를 적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50만 원이면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600만 원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600만 원을 가지고 4.5% 나누고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더하면 1억 4,333만 3,333원이 이해 물건 역정 가치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와 있다 한다면은 이건 투자성이 있는 매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가격 이상으로 나와 있다 한다면 약간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 이상 상가, 상층 부상가.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상담 들어오는 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좀 방역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많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실률이 커지는데 그런 데들에서 뭐 수익률 6%다, 7%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률은 대출을 감안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대출이 없을 때 그냥 순수하게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그 임대료로 나눴을 때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3층 이상 층부 상가나 이런 경우는 임차 안정성의 업종들은 고려해야 되지만 3층 이상 상가를 하더라도 병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책정하셔야 됩니다. 왜?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가의 장비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익률이 낮게 지셔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매매도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됩니다. 왜? 학원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좀 낮아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이동을 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일단 5에서 6%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3천에 120만원 월세를 간다 그러면은 5.5% 적용했을 때 이 계산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1440만원을 5.5% 나눠주고 3천만원 더하면 약 2억 9,100만원 정도, 2억 9,200 정도가 이제 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이게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시면 그 물건의 상대적 위험률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에 따른 가격이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계산식인데 실제 제가 매매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오래 전에 좀 오래된 건물 여기에 3층 상가를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익률로만 보고 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구매 당시에 이게 2억 1,000만원에 매입을 했던 물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3개 호실이 한꺼번에 이제 매매 수가 됐던 건데 당시 이제 우리가 500에 40만원 받던 거를 현재는 이제 500에 45만원씩 3개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금리가 좀 높았고 지금은 금리가 그보다 많이 떨어졌죠. 금리에서 매매가 영향받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층 상가다 보니까 1.5% 플러스 예금금리 플러스 4% 수익률에서 5.5% 왜냐하면 서울 영등포구 이제 약 개발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가다 보니까 매매가를 좀 올라가는 그냥 상층구에 불구하고 5.5% 역사하면서 제가 이제 매매가를 2억 7천 정도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근데 실제로 매매 가격은 이 미래 가치를 시장에서 높게 판단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약 한 1.5% 플러스 한 3%, 4.5% 정도의 수익률에 3억 2천에 거래가 된 건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수익가격 환원법이 매매가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치나 이런 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가격 환원법 지금 오늘 시간을 보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 이런 거는 좀 잡아봤으면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수익가격 환원법 두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제 자료를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 저의 책 월세가 쌓이는 수익형 부동산 책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